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류혜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쉐보레의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얼마 전에요,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이제 런칭을 하면서 굉장한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트레일블레이저를 살지 새로 나온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살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트레일블레이저 먼저 한번 타보게 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좀 짧게나마 시승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블레이저와 또 성능은 어떻게 다를지 또 비교도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이 트레일블레이저 성능이나 또 매력이 얼마나 또 많을지 빨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카고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먼저 차의 사이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장은요 4.4m, 높이는 1.8m, 바퀴와 바퀴 사이 휠베이스는 2.6m로 소형 SUV 치고는 굉장히 큰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트랙스보다는 살짝 작은 크기, 하지만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트랙스 못지않게 크게 보인다라는 게 조금 특징이고요. 특히 이 전면부, 얼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날렵하고 잘 빠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기존의 쉐보레의 패밀리 룩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포인트가 눈에 띕니다. 제 느낌에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얘보다 차가 큰 트래버스나 타호는 굉장히 좀 동글동글하고 약간 더 착하게 그런 생긴 느낌, 뭔가 성실하게 달릴 것만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트레일블레이저나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뭔가 조금 더 눈도 쫙 찢어지고 뭔가 좀 강인한 그런 인상이 인상적이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좀 날렵한 디자인이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단종이 됐지만 이 쉐보레 스포츠카인 까마로 SS와 요 얼굴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 점도 조금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릴은 이렇게 얄쌍하게 나눠져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크롬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RS 트림,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는 이 레터링, 그리고 블랙 보타이도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리는 특징입니다. 이 얄쌍하게 빠진 이 그릴 옆에 이렇게 그 주간 주행등도 굉장히 얇게 빠져 있어서 좀 날렵한 인상을 주고요. 트랙스의 경우에는 이 헤드램프가 이렇게 세로 형태로 되어 있다면, 트레일블레이저에서는 이렇게 좀 둥그런 형태, 가로의 형태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엔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5L 직렬 3기통 가솔린 엔진이고요. 세 가지 모든 트림에 같은 그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최고 출력은 156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4.1kgm/m입니다. 소형 SUV 치고는 굉장히 힘이 좋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한 단계 낮다고 볼 수 있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트랙스가 1200cc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50cc를 갖고 있는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더 힘이 좋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차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면만 보더라도 굉장히 차가 단단해 보이고 또 강인한 인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에서 차 길이만 조금 늘리고 높이만 조금 낮추면 거의 트랙스 크로스오버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하단에 캐릭터 라인이 바로 이렇게 좀 급격하게 찍혀 올라가서 뒤로 갈수록 이렇게 수평으로 된 부분도 트랙스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다른 점은 이 하단의 몰딩 부분이 좀 이렇게 검정색으로 처리된 게 약간 트랙스랑은 다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S 트림에는 18인치의 RS 전용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트림별로 좀 디자인이 다르고요. 트랙스에도 똑같이 이 RS 트림이나 이 액티브 트림 다 좀 디자인은 다르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랙스 RS 버전은 같은 최상위 트림이지만 19인치로 조금 더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뒷부분은 전면부나 옆
이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훨씬 더 톤 다운되고 조금 점잖은 느낌이 드는 편인데요. RS 트림답게 이렇게 이 레터링과 이렇게 블랙 보타이가 들어간 점, 요거는 이제 RS 트림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 요런 곳곳에 디자인 차이점을 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리어 램프에 이 꺽쇠 모양, 어떻게 보면 좀 뼈다귀 모양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도 조금 재미있게 디자인된 요소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모습과는 좀 대비되는 좀 안정적인, 조금 더 뒤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는 460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열을 폴딩했을 때는 1470까지 나오는데요. 소형 SUV 중에서는 아주 대형인 사이즈고 트랙스와 비슷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뭐 짐이나 이런 거를 실기에는 소형 SUV지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공간감으로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의 첫 느낌은 쉐보레의 일반적인 그런 SUV를 탔을 때와 마찬가지로 뭔가 좀 올드하고 고리타분하다는 말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늘 계기판이나 요새 신차들보다는 약간 작은 이 디스플레이 8인치인데요.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느낌이 조금은 답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그 운전석의 느낌은 나름대로 잘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부터 봤을 때 이 까만 보타이, 요 쉐보레의 이 엠블럼이 이렇게 블랙 보타이로 처리된 게 좀 예쁘게 느껴지고요. 요게 이제 RS 트림, 가장 최상위 트림에만 적용이 된 이 디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그립감은 여성 운전자가 잡고 운전을 했을 때도 좀 묵직한 그런 안정감 있는 핸들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특징이 이 테두리에 빨간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 또 RS 트림에 적용된 이 바깥에 그릴에 있는 RS 뭐 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외관 색깔이랑 좀 잘 맞아 떨어져서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내부 인테리어에 큰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유리에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투명판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지금 조금은 오래된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속력이라든지 기타 주행 정보가 여기 안에 그 네모칸 안에 조금 앙증맞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 옆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쉐보레가 기존에 쓰던 UI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것도 이제 앞으로 있을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트랙스 버전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바뀔 건데, 지금 요거는 그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UI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작은 느낌이라 사실은 조금 불만스럽기는 한데요.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크게는 어색하거나 뭐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상단의 송풍구가 좀 위치가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밑에 송풍 조작 버튼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양옆에 다이얼로 뭐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에어컨 또 그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쪽에는 또 스티어링 휠 열선이라든지 공기 제어하는 그런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모두가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조작하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좀 보고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보통은 공조 버튼 또 디스플레이의 그 아래에 송풍구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지금 맨 위에 위치해 있어서 이 운전을 하면서 바로 터치하거나 조작하기에는 더 좀 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요 배치는 독특하면서도 괜찮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금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좀 곳곳에 뭔가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건 RS 트림이고 추가 옵션 패키지로 이 그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좀 속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가 세로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뒤쪽에도 뭐 컵이라든지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또 수납함이 자그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도 이렇게 좀 길쭉하게 얇게 좀 빠져있는 느낌이고요. 소형 SUV다 보니까 아무리 크다 해도 사실 체급에 맞는 그런 그 수납 공간이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트레일블레이저에서는 이 양쪽에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 가운데 그런 공간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패밀리 차들인 타호나 트래버스들을 탔을 때 사실은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조금 더 체급이 큰 차체가 굉장히 큰 그런 차들의 승차감을 좋다는 칭찬을 많이 해왔습니다.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 때문이었는데, 이 트레일블레이저에서는 그만한 좀 만족감은 사실은 들지는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요거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탔을 때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조금 더 흔들리고 조금 더 소음도 있고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는 차체의 특징 때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작고 또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도 이 큰 차들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덜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뭐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차가 배기량도 그렇고 퍼포먼스는 다른 SUV 차량에 비해서, 다른 소형 SUV 차량에 비해서는 더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세그먼트의 타 차종에 비해서는 뭐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승차감과 주행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악셀을 한번 쭉 밟아 봤습니다. 아주 특출나게 굉장히 잘 나간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조금 무난한 그런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소형급에 비해서 전혀 좀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아주 날렵하게 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까지는 들지는 않지만 밟는 대로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사실 이 트레일블레이저나 트랙스 같은 소형 SUV는 여성 운전자들도 굉장히 많이 타고요. 또 아기 엄마들, 또 주부들이 뭐 이렇게 좀 도심에 좀 가벼운 그런 거리를 주행할 때, 혹은 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타는 그런 타깃으로 만든 차종이다 보니까 완전히 막 스포츠카 같은 그런 토크감이나 뭐 폭발적인 가속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불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무난한 그런 뭐 성능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트레일블레이저에도 각종 첨단 편의 사양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사양이 기본적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또 앞차와의 거리를 간격을 조절해주는 시스템 등등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점. 그런데 요거는 액티브 트림, 이 상위 트림, 또 액티브 RS 트림에만 또 이제 선택으로 넣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알아두셔야 될 점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법 했지만, 요거는 이제 이번에 나온 트랙스 크로스오버에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양에 대한 차별성은 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필요하면 넣고요. 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비 체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보레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트레일블레이저의 복합 연비는 12.6km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좀 달리면서 왔어요. 뭐 실험도 해보고 뭐 속도도 줄였다 늦췄다 했는데도 평균 연비가 13.4km로
나옵니다. 쉐보레 공식 연비보다도 조금 더 나은 수준입니다. 이게 가솔린 차치고는 이제 연비 면에서는 합격,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사실 뭐 옵션 이것저것 다 추가하고 옵션 파티를 해도 3천만 원 초반대, 가장 위 트림을 3천만 원 초반대로 살 수가 있고, 거기에 연비가 이렇게 괜찮으면은 사실 이거는 진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뭐 준대형 차, 뭐 좀 내가 큰 차를 타고 싶다라는 욕심만 버리면은 사실 진짜 요거는 탈만한 차다라는,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차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성비 차로 여러 가지를 좀 비교하고 계시다면은 이 트레일블레이저도 꼭 한번 고려 대상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페이스리프트를 이제 조금 있으면 하지만 지금 요 차종을 또 단종되기 전에 조금 더 할인을 해서 지금 전시장에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시장으로 좀 가서 직접 좀 살펴보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또 선택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봤는데요. 쉐보레의 그 조금 밋밋하고 무난했던 디자인에서 또 성능과 또 디자인 굉장히 좀 변화의 가능성을 봤던 그런 차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컴팩트 SUV지만 작지 않은 그런 차체, 또 쉐보레 특유의 단단한 하체와 세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런 모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트레일블레이저가 또 앞으로 2분기에 디자인과 또 성능, 또 내부에 좀 개선을 해서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이미 공개가 됐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식 출시가 되면 또 저희 시카고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실물도 살펴보고 또 주행 성능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모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노예리가 언제든지 시카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